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그 다음날 있었던 이 광화문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갈하기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런 취지로 여러 연사들이 등장해갖고 사법부를 맹공했고, 이재명 본인은 민심과 역사에서는 반드시 이 판결을 심판할 것이다. 역사와 민심은 살아있다. 그는 내 편이다. 이재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앞으로 더 꿋꿋이 나아갈 것이다. 이런 포효를 했지요. 자기들끼리 집회니까 못할 말 없이 한 것 같아요. 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무서운 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대표적으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미쳤다 하는 건 진작부터 해온 소리인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법원도 판결도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를 바라다 보는 이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과 민주당 강경파 입장을 놓고 볼 때 그들의 말대로 하면 민주당을 옹호하는 쪽이 아닌 사람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강경파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게 틀림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이다. 그러나 박찬종은 이재명과 강경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미쳤다. 당신들이 보통의 국민은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사법부를 도매금으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너희들이 미쳤다. 윤석열 정권도 잘못하는 것이 많다. 기분 나쁜 것도 많다. 그리고 사법부 일부가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듯한 그러한 판결과 결정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친 것이다.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이 말은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 그 증거가 넘쳐난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 누구 눈에도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일부 전문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이재명이가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뇌 기억에 그 신경이 상실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다음에야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판정을 재판부도 해줬고,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 사업을 이게 녹지에서 4단계를 높여가지고 택지로, 그러니까 주택 짓는 것이 가능할 단계로 6개월 만에 신청된 6개월 만에 상향 조절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토부 측의 증언도 그렇고 그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청 공무원들도 압력이 절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중앙정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돼가지고 중앙정부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위다. 그런데 제가 아직 구체적인 판결문을 아직은 입수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백현동 사건 형질 변경을 4단계를 높여가지고 택지로 가능하게 한 것은 그 백현동 그 땅의 개발 사업자가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성남시장 선거 때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을 그 개발회사가 스카웃해가 이사 대우로 스카웃한 지 6개월 만에 김인섭의 로비를 통했다 하는 거 여러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4단계로 그냥 높여졌다. 김인섭은 드러난 거로 80억을 받았다. 그리고 플러스 200억이 있다. 그 김인섭과 개발회사 측이 싸움이 붙었다. 80억은 주고 200억은 줄 수 없다. 그 중에 100억은 모모에게 갈 돈이다. 모모모에게. 그래서 김인섭은 어찌 되느냐? 그 사건으로 5년 징역형 1, 2심. 지금 대부분 상고해가지고 곧 대부분 판결도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녹지를 택지로 전환한 데는 건설부의 압력도 없고 그거예요. 그 로비야. 그 돈이야 돈. 김인섭 80억 플러스 200억. 그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게. 누구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렇게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비교적 중형이 내려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말하자면 그 허위사실을 했다고 하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낙선자를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이재명의 이 득표 차이가 0.73%, 0.73%, 1%도 안 돼. 이재명이 될 뻔했어. 윤석열이 떨어질 뻔했어. 만일 이재명이 이 김문기를 모르는 게 알았다. 백현동 개발은 이 상향 조정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아니었다. 만일 그렇게 실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 당내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낙선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게 당선돼.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하게 되는 이 두 개의 사실이 이게 작용을 했 모른다. 그 다음에 압력이 없었다 하는 두 사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때에 공직선거법상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다음 월요일 날 위정교사 사건의 판결이 중앙지법에서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유죄가 확실합니다. 작년 9월 27일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실질심사를 할 때에 그때 청구된 피의 사실 가운데 1이 위정교사 사건이고 2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사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영장을 기각할 때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1. 위정교사는 소명된다고 했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그랬어. 그 나머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통틀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위정교사 명백하지만은 그리고 나머지까지 합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때 이미 예비심사를 한 거예요. 같은 중앙법원의 부장판사인데 이미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유죄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사건 유죄는 인정된다. 그러면 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도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게 유죄가 될 것이냐. 유죄라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머뭇거리면서 확답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이 위정교사 사건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죄가 확실하다.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에서는 위정을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왜 그러니까 위정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형사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위정을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사법방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유죄가 확신하고 실형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부장판사도 아주 이를 악문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거칠다. 계속해서 장애 집회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고 양 댓글로 달려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움츠러들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다려볼 부분인데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뭐 이재명이 낙선했으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는 일이 그러니까 엄단해야 된다. 그리고 유죄고 징역형이고 법정 구속까지 해야 된다. 법정 구속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쪽을 한번 이렇게 바라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용산과 여의도 쪽을 등지고 앉아 있고 이 앞을 바라다 보고 있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1차로 그에게 걸려있는 여러 종류의 죄명과 범죄 사실 중에 제일 가벼운 것이 이번에 1차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그 위정교사는 위중한 범죄 죄명 중에 첫 번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반사이익을 줄 것인가. 제가 예견컨대는 민주당이 위정교사 사건까지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에 휘둘리게 되고 줄줄이 재판에도 아주 엄청난 이 결과가 예상된다. 이러면 대표를 갈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민주공화정 체제 아래서 대한민국 G7 국가에 등극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나라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 대표가 그 지경에까지 갔는데 당내에 대표를 교체하자 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면 이건 민주정당이 아니지. 민주정당이 아니지. 교체해야지. 일단 교체하고 그러니까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사건 재판도 대기하라.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고 76년 된 정통 야당의 맥을 잇고 한다면 그 선배들이 걸어온 길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최소한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길로 갈 것이다. 그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내 소용돌이도 있고 결국 이재명은 이렇게 제외해야 된다. 당직에서 그 길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반사이익 좋게 제1야당이 이를테면 상처를 깊게 입고 내홍에 빠지고 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려니 시끄러워지니까 그것만큼 우리에게 유리할 거 아니냐. 아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이 저럴수록 이쪽이 국민에게 여러 가지 약속한 게 있죠. 오늘 아침 어떤 뉴스에 사진으로 보도된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사 아마 회의실인가 본데 거기에 뒷벽면에 큰 글씨로 변화와 쇄신이라고 써있는 그 글씨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보도사진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이재명 사건 1심 판결과 결부시킨 사진인데 그겁니다. 변화와 쇄신.
지난 7일에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좀 애매하지만은 뭐 인적 쇄신도 하고 해보겠다 이랬죠. 더 강하게 인적 쇄신도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국민의힘 당도 변해야 돼. 그대들은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데 국회의원 108명 대부분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 않냐 이 말이야. 개딸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장외에 있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가지고 이재명을 나무라고 그렇게 했지. 그대들이 이를테면 싸웠느냐 이 말이야. 안 싸웠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변화해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는 데 따르는 반사이익이 그대들에게 안 간다. 이걸 깊이 인식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